일단 엑셀을 들어가시고 여기 최근 항목에 보면 어제 거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어제 날짜로 적혀 있는 그 파일을 그냥 부르시면 됩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인 거예요, 요게. 아니면 만약 날짜가 지나갔다 하면 이제 다른 통합 문서 열기를 해서 내가 원하는 날짜에 그 파일을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은 예전에 이렇게 작성했었던 거, 어제 작성했던 걸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개조 여부서부터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물건명의 오른쪽 한 문자가 1이면 안함, 2면 부분개조, 3이면 개조로 표시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choose랑 write 함수를 쓰래네요. 자, 그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개조 여부에 대한 거였는데요. 일단 물건명의 오른쪽 한 문자를 뽑아야 되죠. 그래서 write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write는 오른쪽에서부터 몇 글자를 뽑는 함수예요. 그리고 choose라는 함수를 쓰는데 choose는 우리 저번에도 한번 본 적 있죠. choose weekday 구문으로 아마 봤을 거예요. 자, choose가 여기 있네요. 자, choose라는 거는 여기 인수가 있을 때 이 인수의 값에 따라서 여기가 1이면 첫 번째 값, 2면은 두 번째 값, 3이면 세 번째 값을 뽑는 함수가 choose였어요. 그래서 이 choose랑 write를 이용해서 한번 개조 여부를 만들어 볼게요. 자, 개조 여부는 등호를 적고 일단 write를 먼저 구해보죠. write 물건명에 쉼표 오른쪽 한 글자를 뽑아라 하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오른쪽 한 글자인 1이나 2나 3의 값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choose 바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얘가 1이 나오면 1에 해당하는 값, 2가 나오면 2에 해당하는 값, 3이 나오면 3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write 앞에다가 choose. 그래서 인덱스 넘버가 이 write로 구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다가 쉼표하고 따옴표하고 안함, 따옴표 쉼표 따옴표, 부분 개조, 따옴표 쉼표 따옴표, 그 다음에 개조, 따옴표 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 만들게 되면 개조 여부가 안함, 부분 개조, 개조로 구해져서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구해보죠. 네, 요거는 choose 함수예요. choose 함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여기서는 write라는 값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오른쪽 한 글자를 뽑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이거는 오른쪽 한 글자를 뽑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이 choose에서 이 부분은 그냥 몇 번째, 그 몇 번째를 뜻하는 인덱스 넘버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색인값 인덱스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요 안함 부분개조 개조는 그냥 이게 이제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choose라는 게 원래 선택하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선택 함수인데 인덱스 넘버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값인 거죠. 그리고 얘가 세 번째 값인 거죠.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1이면 첫 번째, 2면 두 번째, 3이면 세 번째 값을 뽑는 게 바로 choose 함수다. 예, 어려울 거 없고요. 예전에 우리 앞에서 해봤던 내용이라서 예, 조금 그래도 익숙하게 보일 거예요. 선생님, 예를 들면은 첫 네. 번째 뽑아 그 오른쪽 첫 번째 글자가 네. 여기서 뭐가 뽑아요? 첫 번째 글자. 오른쪽 첫 번째 글자가 지금 여기서는 대원 A441이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첫 번째가 1이죠. 1 뽑아요. 방배 H67이면 오른쪽 첫 글자는 2죠. 그쵸? 아, 서호 V341이면 오른쪽에 있는 첫 글자니까 1이 되겠고, 정금 A 뭐 213이면 3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첫 글자를 뽑아라가 라이트로 이제 뽑은 거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 글자, 첫 글자. 네. 오른쪽 첫 글자. 얘가 이제 1이면 첫 번째 값 안함이 나오는 거고, 2면은 부분계조, 3이면 계조가 나오겠죠. 네, 한번 구해보세요. 자, 중개수수료는 실거래가 곱하기 수수료율을 구하고, 수수료율은 B17에서부터 B18셀 영역을 참조해서 구하라고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는 절사. H룩업이랑 트런스 함수를 쓰라고 하네요. H룩업이랑 트런스. 자, 여기서 H룩업을 좀 볼까요? 자, H룩업은 호리젠탈 룩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따로 안 적혀 있구나.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H룩업이라는 것보다 아마 시험에서는 V룩업이 많이 나오긴 할 건데, 표가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을 때 참조하는 걸 H룩업이라고 하고요. 표가 세로로 되어 있을 때 세로로 된 데이터를 참조하는 게 V룩업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니까 실거래가 곱하기 수수료를 할 때 실거래가는 여기 각각에 있으니까 이 값을 곱하면 되겠지만, 수수료율은 이게 매매냐,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매매면 0.3, 월세면 0.5, 전세면 0.4를 설정할 때 우리가 여기 있는 표를 이용해서 참조를 하는 걸 바로 H룩업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실거래가 곱하기 H룩업, 이런 H룩업. 자, 룩업 밸류 찾는 값은 아까 이 표에서 보면 매매냐 월세냐 전세냐가 구분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줄에 구분을 찍고요. 쉼표. 테이블 어레이는 테이블 범위인데, 여기서 아까 이 표의 범위, 참조할 표의 범위를 잡아요. 그 다음 이 범위가 움직이지 않아야 되니까 F4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앞뒤에 달러가 붙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참조할 행은 첫 번째, 두 번째 행을 참조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매매일 때 0.3, 월세일 때 0.5 이렇게 정확히 일치한 값을 넣을 거니까 false. 그리고 괄호를 닫으시면요, 이렇게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값이 구해진 게 124.5, 204.0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 중에는 단 소수점 이하는 절삭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앞에다가 TRUNC 트랜스를 적어서 요 뒤에 맨 뒤에다가 괄호를 한 번 더 닫아주세요. 그러면 소수점 이하는 잘라버리고 이렇게 값들이 나오게 돼요. 좀 수식이 길어졌는데, 여기 좀 제가 밑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트런스 자체는 그냥 소수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얘는 그냥 정수로 잘라버리는 애예요. 그러니까 실제 얘는 그냥 앞뒤에 씌우기만 하면 되니까 별로 뭐 중요치는 않을 거고요. 이 안에가 이제 우리 좀 전에 했었던 수식인데 실거래가 곱하기 수수료율이거든요. H룩업을 좀 보죠. 자, 일단 사각형이 도형. 자, 여기가 뭐냐면 찾는 값. 찾는 값이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찾을 범위가 되겠죠. 표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표의 범위가 되겠고 거기서 이 2라는 거는 H로 가면 행을 세는 거거든요. 행번호예요. 그 다음에 요 false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일치한 거. 이런 뜻을 말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트랜스는 사실 그냥 소수점 떼는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얘를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H룩업이 표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낼 때 쓰는 함수예요. 그래서 행을 기준으로 하니까 호리젠탈 룩업. 그래서 H룩업을 쓰는 거고요. 나중에 열을 기준에서 볼 때는 V룩업을 쓰게 돼요. 방식은 같아요. 일단 찾는 값을 넣고 참조할 범위를 잡고 그 다음 행번호 몇 번째 행을 참조할 건지 그리고 정확히 일치한 값을 가져올 건지 이런 걸 뜻하는 게 H룩업이고요. 그걸로 계산한 값을 소수점을 떼버린 게 트런스예요. 자, 한번 구해보세요. F의 마지막 그 무슨 뜻이에요? F의 error. false요? false는 정확히 일치. 그러니까 매매일 때 0.3이 나와야 되고 월세일 때 0.5가 나와야 되고 전세일 때 0.4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false. 그 예를 들면 그 2, 5세 뭐가 뽑아요? 뭐가 그렇게. 어떤 거예요? 그냥 그 2, 5. 2호셀. 네, 이게. 그, 2호셀이 지금 우리가 집어넣은 게 뭐였냐면 구분이잖아요. 네. 매매나 전세나 월세가 있죠. 네. 이 값을 여기서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의 두 번째 행의 값을 뽑아라. 그러니까 매매를 지금 찍었으면은 매매에 해당하는 두 번째 값은 0.4금이 나오겠죠. 길어서 지금 이해가 안 가네. 등호 적고 H 룩업을 적었을 때 첫 네. 번째가 뭐라고 적혀있어요? 룩업 밸류, 찾는 값. 찾는 거. 찾는 값을 여기서는 표에서는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구하잖아요. 그쵸? 네. 표를 보시면 그럼 구분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해당 줄의 구분. 아. 테이블 어레이는 테이블 범위예요. 그러니까 참조할 표의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만 구할 거면 이대로 놔도 되겠지만 얘를 밑으로 쭉 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F4번 눌러서 고정하시라고 한 거죠. 앞뒤가 이렇게 고정이 된다고 했어요. 네. 쉼표. 로우 인덱스 넘. 로우가 행이고요. 인덱스가 색인. 넘의 넘버, 번호. 그러니까 색인 번호래요. 몇 번째 뽑을 거예요? 몇 번째 행 뽑을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거. 요거 구분이에요? 수수료예요? 아니요. 여기서 못 뽑을 거예요. 매매, 월세, 전세에 대한 수수료를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행을 뽑을 거예요? 두 번째 행을 뽑을 거예요? 형 두 번째고. 두 번째 행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2. 이형. 두 번째 행. 그 다음에 여기 매매일 때 매매에 대한 값을 정확히 뽑아야 되고 월세일 때는 월세에 대한 값을 정확히 뽑아야 되고 전세일 때 전세에 대한 값을 정확히 뽑아야 되니까 정확히 일치 false를 고른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0.3%라고 했으니까 백분율이니까 얘가 0.03이 나오는 게 맞죠? 뭐 물론 여기도 백분율을 눌러놓으면 0.3으로 나오기야 하겠죠. 자, 그걸 계산해 놓은 게 중개 수수료예요. 이해 좀 되셨어요? 추우면 값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요? 그 만약에 펄스가 아니라 추우면 값이 어떻게 true일 때는 어떤 경우냐면은 범위 값일 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점수에서 보면은 왜 우리가
ITQ 같은 경우도 500점에서부터 뭐 400점까지가 뭐 A 등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범위 값은 false로 주기에는 너무 범위가 많죠. 예를 들어 500에서부터 400까지를 A 등급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 범위에 대해서는 각각의 그 값마다 등급을 매겨야지 되잖아요. false는. 왜냐면 그 값이 아니면 무조건 거짓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오류로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딱 정확히 맞는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true를 적어야지, false를 적어야지 맞고요. 이걸 true로 적었을 때는 값이 제대로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true는 생략을 하셔도 true가 되는데, 지금 거는 사실 매매냐 월세냐 전세냐 정도기 때문에 아마 문제없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범위값이거나 이럴 때는 false가 아니라 true로 적으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딱딱 떨어져 나오는 그런 값을 적을 때는 true가 아닌 false를 쓰셔야 되세요. 안 그러면은 이 안에서 잘못 뽑아지는 값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범위값이 아니니까 false를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네요. 펄스 이게 처음으로 넣는 거고 3회는 안 넣었었죠? 예전에 안 했었어요. 안 했죠? 네, H로갑은 처음이에요. H로갑, V로갑이 찾기 참조 함수거든요. 안 넣나? 자, 한번 구해보시고요. 간단히 말하면 그냥 등호 적고 제가 여기를 만약 찍잖아요. 비사셀을 그냥 찍었어요. 네. 자, 이거는 비사셀을 참조해라 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제가 고정을 안 했죠. 네. 그럼 얘는 상대 참조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자, 엔터 치면은 비사셀의 내용이 물건명이 그대로 와요. 네. 근데 얘를 오른쪽 하단에 채우겐들을 옆으로 끌면요, 옆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참조가 돼요. C사셀, D사셀, E사셀. 얘를 밑으로 끌면 밑에 있는 데이터들이 참조가 돼요. B5셀, B6셀, B7셀. 이게 바로 상대 참조예요. 상대 참조는 값을 옆으로 끌면 옆으로, 그러니까 열이 한 칸씩 이동이 되면 참조가 되는 거고, 밑으로 끌면 밑으로 행이 한 번씩 이동되면서 참조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계산은 상대 참조로 계산을 했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F4번 한번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앞뒤에 이렇게 달러가 붙을 거예요. 제가 지금 화면 녹화 프로그램 돌리고 있어서 F4를 못 눌러서 일부러 달러를 적고 있는데, 네.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이게 절대 참조예요. 네. 앞에 붙은 달러가 뒤에 있는 걸 고정해요. 즉 비열을 고정하고 사행을 고정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네. 엔터 치면 지금은 똑같아요. 네. 근데 얘를 옆으로 끌면 복사가 되지 옆으로 끌면은 이렇게 이동되지 않고 복사가 돼요. 왜냐면 삐어를 고정했으니까. 삐어를 고정하고 있잖아요. 얘를 밑으로 끌면 네, 마찬가지로 고정이 돼요. 왜? 여기 사행도 고정했잖아요. 비열도 고정하고 사행도 고정했기 때문에 옆으로 끌던 밑으로 끌든 똑같은 부분만 고정을 해서 참조를 해줘요. 그게 절대 참조예요. 우리 순위 구할 때 범위를 잡은 게 여기서 만약 순위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랭크 EQ를 썼을 거고요. 그쵸? 실거래가면 뭐 실거래가, 뭐 중개수수료면 중개수수료 어떤 값을 찍었을 거고, 그 다음 여기 REF가 있잖아요. 레퍼런스. 이 참조 부분은 이 범위에서 얘가 몇 등을 하느냐를 골라야 되니까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것만 구할 거면 괄호 닫고 그냥 엔터 쳐도 돼요. 여기 백분율 눌러놔서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근데 얘를 밑으로 끌면은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얘가 1등인가요? 32가? 실제 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얘는 데이터를 제대로 잡았으니까 얘는 제대로 나오는데 지금 제가 여기 고정을 안 했죠. 그건 상대 참조기 때문에 이 값이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자, 이 값을 여기서 비교해서 그 순위를 매겨야 되는데 이 밑에서 이렇게 비교해서 순위를 매겨요. 그러다 보니 맨 마지막 값은 얘를
이 나머지 이 범위에서 비교해서 순위를 매겨요. 그러니까 엉터리 값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되는 값이 나올까요? 네, 고정하고. 네. 근데 지금 어떨 때 고정하죠? 그래서 지금 지금 어떨 때 고정하던가요? 지금 왜 얘가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얘가 틀린 데이터가 된 거예요? 첫 번째 거는 분명히 맞아요. 네, 그죠? 왜 두 번째 거부터 틀린 데이터가 돼요? 고정 안 해서. 네, 왜? 고정 안 해서. 네. 이럴 때 고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고정을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좀 얘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데이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범위는 이 안에서 구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 범위가 움직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면 이 범위를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놔야 되잖아요. 왜? 우리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면 못으로 박아놓듯이 이렇게 지금 제가 불편하게 따로 달러를 적고 있지만 F4번 한 번 누르면 원래 돼요. 네. 이렇게 고정을 해놔야 절대 참조가 됐으니까 데이터가 제대로 나올 수밖에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도 얘는 상대 참조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서 비교를 할 테고 여기 있는 이 범위는 절대 참조니까 움직이지 않겠죠. 이해됐어요? 네. 네. 좀 더 얘기하자면 쉬세요, 선생님. 혼합 참조라는 것도 있어요. 이후에 얘기할 건데 이후에가 아니라 이미 예전에 얘기했어요. 그 우리 언제 얘기했냐면 조건부 할 때, 조건부 서식할 때. 자, 요거는 뭘까요? 얘는 B 앞에 달러가 사라졌죠. 네. 얘는 비열은 고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사행 앞엔 달러가 있죠. 사행은 고정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열은 고정은 안 했기 때문에 옆으로 끌면은 B열, C열, D열, E열 이렇게 데이터가 옆으로 가면서 참조가 돼요. 근데 얘를 밑으로 끌면 어떻게 될까요? 고정도. 그렇죠. 왜? 사는 고정돼 있잖아요. 사행은. 그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얘는요. 비열은 고정이 돼 있죠. 사행은 고정 아니에요? 예, 맞아요. B열이 고정돼 있다 했어요. 그럼 체육엔드를 옆으로 끌어볼게요. 어떻게 나올까요? 옆에 끌어가면 고정도. 그렇죠. 복사돼서 고정돼서 나오겠죠. 밑으로 끌어가면 많고. 그렇죠. 마음대로는 아니고 예, 한 가지 밑으로 내려가면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조건부 서식할 때 우리 행전체에다가 서식 주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F4번 2번 누르세요라고 한 게 바로 이런 형식을 만들어야 밑으로 내려가면서 얘가 참고해서 조건에 맞으면 서식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좀 예, 확장해서는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 좀 되셨어요? 네. 오케이. 자, 이제 1분 있다가네. 자, 지금 2시 5분이니까 그 다음 거 할게요. 3번 현시세입니다. 여기서는요, 정의된 이름 중개 실적을 이용해서 C15셀에 따른 현시세를 구하라고 해요. 자, 우리 여기 물건명에 지금 여기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죠. 자, 이 물건명인 C15셀을 클릭해 주실래요? 여기 원래 서호 V341이 적혀 있죠. 원래 요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물건명을 일일이 적는 게 아니라 아마 유효성 검사로 가져올 거예요. 우리 이건 예전에 배웠었으니까 한번 해보려고요. 자, 물건명을 적을 C15셀을 클릭하셨죠. 자, 그러면은 데이터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예, 여기 물건명 여기 밑에 여기 구해야 되잖아요. 여기 서호 뭐 어쩌고 적혀 있잖아요. 네, 서호. 예, 서호 V341 적혀 있잖아요. 여기 클릭하셔서 네. 저는 안 적었고 네. 몇 분은 아마 적으시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자, 여기 클릭해서 데이터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하셨어요? 네. 자, 여기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두세요. 목록.
그리고 원본에다가 물건명 범위인 B5에서부터 B13셀까지 끌어요. 다 되셨다면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화살표가 생길 거고 눌러보면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서호 V3 사이를 골라놓으면 돼요. 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된 이름 중개실적을 사용하여 C15셀 값에 따른 현시세를 구하시오. Vlookup 함수라고 돼 있네요. 자, 현시세를 구할 셀, 즉 D15셀에다 커서를 찍어주시고 등호를 적고 Vlookup을 적어주세요. 자, vertical lookup 이란 뜻이고 표가 이렇게 세로 방향을 참조할 때 쓰는 lookup이에요. 자, lookup value는 찾는 값. 어떤 값에 대한 현시세를 찾을 거냐면 서호 V341에 대한 현시세를 찾을 거죠. 그래서 Vlookup엔 여기 찾을 물건 명값을 찍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쉼표. 테이블 어레이는 테이블 범위를 잡으시면 되는데 지금 이 범위가 이름 정의가 돼 있대요. 중개실적이라고. 얼마 전에 우리 중개실적이라고 이름 정의했었죠. 이름 정의가 안 돼 있다면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F4번을 눌러 고정을 할 필요 없겠구나. 이거 하나 구하는 거니까 범위를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중개실적이라고 이름을 정한 부분을 잡을 거라면 그냥 중개실적이라고 이름 정의를 했으니까 적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어쨌든 지금 범위를 잡으시거나 아니면 중개실적이라고 적으세요. 이름 정의했기 때문에 중개실적이라고 적어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콜 인덱스 넘. 요거는 지금 뭘 뽑을 거냐면 우리가 실거래가를 현시세를 뽑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데이터죠. 자, 여기 지금 찾는 값이 물건명이었고요. 이 물건명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죠. 다섯 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콜 인덱스 넘은 5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쉼표. 레인지 룩업이라는 부분은 여기서도 서호 V341에 대한 정확한 값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false 정확히 일치를 골라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으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랑 같은데 그냥 표 방향만 바뀐 거예요. 똑같아요. 아까랑. 찾는 값, 참조할 표범위, 열번호, 정확히 일치.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하고 있죠? 요것만 좀 바꿀 거예요. 행과 열만 바뀌니까.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중개실적이라는 게 대신에 이름으로 정의를 했었다 보니까 중개실적을 적은 거고 범위를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요 5라고 돼 있는 게 지금은 열번호죠. 행번호가 아니라 해당하는 뽑을 열번호. 그 다음 first는 정확히 일치 맞고요. 예, 똑같아요. 다만 표가 가로로 돼 있느냐 아니면 세로 방향으로 돼 있느냐 요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구해보세요. 설정해 놓으면 Vlookup 해놓으면 여기 물건명에서 내가 만약 양재 H582의 현시세를 알고 싶으면 딱 누르면 얘가 바뀌어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여기 찾아가지고 현시세를 볼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굉장히 편하게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실제 이 데이터를 우리가 빠르게 뽑을 때 Vlookup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함수 쓰는 회사에서는. 네, 근데 함수 쓰는 회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자주자주 쓰는 회사들은 좀 많이 활용하는 그런 함수예요. 현시세 요거 구한 거 잘 안 되신 분 체크해 볼게요. 자, 실거래가 구해 보겠습니다. 실거래가도 등호 적고 Vlookup. 룩업 밸류는 서호에 대한 쉼표. 테이블 어레이는 물건명 범위 있죠. 실거래가라고 이름 줬었나요? 중개실적이네. 중개실적 범위에서
콜 인덱스 넘 실거래가를 뽑을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그리고 정확히 일치한 데이터를 뽑아라.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실거래가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양재를 고르면 양재에 대한 현시세와 실거래가가 나오고 서울을 고르면 서울에 대한 현시세와 실거래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실수하신 분이 여기다가 서초 또는 서호 이렇게 다르게 적었거든요. 오타를 낸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류가 뜰 거예요. 아니면 여기를 비워놓으면 이렇게 오류가 뜨겠죠. 자, 근데 이렇게 오류가 뜨는 게 배기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류가 뜰 때 빈칸이나 아니면 여기서 뭐라고 줬냐? 없음으로 표시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가 오류인지 오류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으려면은 일단 써야 되는 게 isError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요 앞에다 쓸게요. isError 뒤에다 괄호를 닫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러냐 에러가 아니냐를 체크하는 함수인데요. isError를 씌워 놓으면은 에러일 때는 true로 뜨고요. 에러가 아닐 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는 false로 뜰 거예요. 그러면 true일 때, 그러니까는 얘가 지금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없음으로 표시가 돼야 되죠. 그래서 if 만약에 isError가 구한값이 참값이면은 vlookup 값이 나오도록 하고, 에러니까 없음이 떠야 되겠구나. 없음이 뜨도록 하고, 거짓값이면은 얘가 그럼 제대로 오류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vlookup 값이 나오게 해라. 괄호 닫고 엔터. 자, 이렇게 하면 실거래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없어도 없음이라고 뜰 거고요. 값이 제대로 들어가면 제대로 뜨는 거예요.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긴 했는데 실제는 그래서 아까 그 vlookup이에요. 다시 if문은 저번에 했었으니까 기억하시죠? 간단히 말하면 여기가 논리식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참값이면 참에 해당하는 값이 없음인 거죠, 얘는. 그리고 얘가 거짓이면 거짓에 해당하는 값을 vlookup 값을 넣어라 이거죠. 그리고 isError라는 건 에러냐라는 걸 보는 건데 이 vlookup으로 구한 값이 에러면 에러니까 true가 나오는 거고 isError로 했을 때 이 vlookup 값이 제대로 나오는 값이면 에러가 아니니까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true면 true 값인 없음을 뽑게 되고 여기가 false면 false 값인 vlookup 값을 뽑게 된다라는 거죠. 식이 자칫 되게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여기서부터 나오면 안 되겠다. 좀 더 보이게 해야지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조건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요게 참값. 얘가 거짓값. 근데 그 선생님 그 ISERROR 그건 뭐예요? isError야. 에러냐.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에러냐.
에러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식이 에러냐? 네. 에러면은 true가 나오는 거고 사실이니까 에러가 아니면 false가 나오겠죠. 그 영어 뜻은 디즈 영어 그러니까 오류냐? 오류 네. 그 오류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막 V 뭐 A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오류잖아요. 아까 뭐 보니까 샵 해가지고 뭐 VA 뭐 이런 식으로 오류 뜨지 않았어요? 안 떴다고요? 그럼 이쪽에는 지금 브이로그만 설정한 거니까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안 떴었어요? 이게 에러 체크예요. 에러 모양이에요. VA도 있을 거고 name도 있을 거고 value도 있을 거고 div/0도 있을 거고 ref도 있을 거고 이게 다 엑셀에서는 에러를 뜻하거든요. 오류 네, 오류가 난 거죠. 왜? 여기 데이터가 없으니까 참조할 값이 없으니까 얘는 오류가 난 거예요. 원래 브이로그만 쓰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에러가 났을 때 대체 텍스트를 없음이라고 적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지 에러로 구분을 해서 넣은 거예요. 물론 좀 더 간단하게 하려면 이지 에러도 되지만 if 에러를 써도 됐을 거예요. 근데 책에서 이지 에러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 현 시세가 낮은 물건명 위치입니다. 자, F5에서부터 F13 셀에서 현 시세가 가장 낮은 데이터의 상대적 위치를 구하래요. 자, 매치랑 민 함수를 쓴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낮은 값, 제일 작은 값을 구한 함수가 바로 민이에요. 등호 적고 min, 민을 적어볼게요. 민 해서 현시세 범위를 잡으면 현시세에서 가장 낮은 값이 나올 겁니다. 6,000이 나왔네요. 민은 최소값을 구한 함수예요. 그러면 이 6,000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뽑는 함수가 바로 인덱스예요. 아, 매치예요. 그래서 매치를 한번 써볼게요. 이 앞에다가 유치가 어떻게 나왔어요? 유치 6,000이 민이요. 민으로. 현 시세가 가장 낮은 물건명의 위치니까 제일 작은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때 민이라는 함수를 쓰는 거고 민. 그 다음에 여기 범위, 현시세 범위를 잡아서 괄호를 닫으면 현시세 범위에서 제일 낮은 값이 나오게 돼요. 그게 6,000인 거죠. 이 6,000이 현시세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찾는 게 바로 매치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치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자, 룩업 밸류 찾는 값은 아까 그 6,000 민으로 구한 값이고요. 이 뒤에다 쉼표. 룩업 어레이 요거는 이제 찾는 범위인데 일단 현시세 범위를 잡아요. 그러고 쉼표. 매치 타입 정확하게 몇 번째 있는지를 뽑고 싶으니까 0 정확히 일치.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9번째 있다라고 뜨죠. 이게 5번입니다. 자, 매치 민인데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민으로 구한 거는 최소값을 구한 거예요. 그쵸? 요거는 뭐 따로 안 적어도 될 테니까. 근데 이 매치에서 이 민을 적은 이 첫 번째 인수가 무엇이냐면 얘가 찾는 값이에요. 이 값이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인수 있죠. F5에서부터 F13 이렇게 잡은데 여기가 찾는 범위예요. 그래서 이 값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찾는 게 매치예요. 그때 0은 이제 옵션 값인데
0은 정확히 몇 번째 있냐 요거를 체크하는 게 옵션 값 0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매치 민 한번 구해보세요. 요거 잘 되시면 또 그 다음 것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구했잖아요. 현시계가 가장 낮은 물건명 위치가 민으로 구했잖아요. 네. 이 민이 최소값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지사에서 가장 작은 값이 뭐예요? 6천이죠. 그렇죠. 이 6천으로 그냥 생각하세요. 민으로 구해놓은 거를 6천. 네. 그럼 이 6천이 요 범위 F1부터 F13 요 현시세 범위에서 몇 번째 있느냐예요. 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있잖아. 그러니까 9가 나왔죠. 이해되셨어요? 네. 네. 실거래가가 최고인 물건명을 구해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까랑 같은데 인덱스라는 게 하나 더 쓰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맥스라는 거는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등호 적고 맥스로 먼저 최대값을 뽑아 볼게요. 실거래가 범위를 잡고 괄호를 닫아 보면은 맥스로 구하면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이 68,000인가 봐요. 얘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뽑는 게 아까 매치였죠. 그래서 이 68,000원이 앞에다가 매치, 이 맥스가 68,000이라 그냥 생각하세요. 68,000이 쉼표 룩업 어레이는 찾는 범위 실거래가 범위에서 쉼표 정확히 몇 번째 있느냐 괄호 닫고 엔터 그랬더니 68,000은 두 번째 있대요. 그럼 이 두 번째 있는 물건명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한 번 더 인덱스 어레이라는 게 배열 범위인데 물건명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고 쉼표 이 매치가 아까 뭐가 나왔냐면 2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범위에서 두 번째 있는 값을 뽑아라. 그럼 방배 672가 나오겠죠? 뒤에 괄호 닫아 볼게요. 아깝게 이해됐다면 이번 거는 거기에 한 번만 더 생각해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6번을 다시 한번 일단 여기서 설명해 볼게요. 이게 6번 문제. 자, 인덱스가 쓰여서 그렇지 일단 맥스부터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리 어려울 건 없어요. 자, 맥스는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의 자동합계, 자동함수 부분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얘가 그냥 최대값 구한 거예요. 그죠? 그냥 값이라고 해놓을게요. 얘가 값이었고 우리가 이 값을 여기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느냐를 찾는 게 매치였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거는 값의 범위가 되겠죠. 그죠? 여기 범위라고 적어 볼게요. 얘가 그러니까 어떤 범위예요. 그리고 이 뒤에 0 붙은 거는 그냥 정확한 거. 정확한 뭐 값, 정확한 위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뭐라 했지? 옵션 값 정확히라고 했네요. 그쵸? 자, 매치로 이렇게 값이 구해지게 되면은 이 매치로 나오는 거는 몇 번째 있다라는 게 나와요. 번째가 나오죠. 그쵸? 그럼 얘가 이제 몇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인덱스라는 게 세기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에 있는 이 범위에서 몇 번째를 말하는 거니까 인덱스는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있는 값을 뽑는 게 인덱스니까 이렇게 정리하면은 다 됐죠. 알쏭달쏭하죠? 한번 구해보세요.
자, 참가 인원이 가장 많은 프로그램명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 매치 맥스 함수를 쓰려죠. 자, 등호 적고 맥스는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맥스. 일단은 참가 인원 범위를 잡아서 괄호를 닫으시면요. 이렇게 참가 인원이 가장 많은 게 15명이다 나올 거예요. 맥스부터 구해보세요. 자, 요 맥스로 구한 값이 15가 나왔는데 이 15가 몇 번째 있나 요걸 뽑기 위해서 맥스 앞에다가 매치 룩업 밸류의 맥스 값, 즉 15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고요. 요 뒤에다 쉼표. 룩업 어레이에는 참가 인원 범위를 잡아요. 그러고 쉼표. 매치 타입은 정확히 일치를 고릅니다. 그러고 괄호를 닫고 엔터 치면은 15는 세 번째 있대요. 자, 매치로 한번 이어서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따닥 클릭하면 아까 요 매치 공식 보이겠죠? 요 매치 앞에다가 인덱스 괄호하시고 어레이는 배열 범위니까 우리 프로그램명을 뽑을 거잖아요. 프로그램명 범위를 잡으시고 쉼표. 그 다음 저 매치 맨 끝에 있잖아요. 여기 끝에 여기다가 괄호 한번 닫아요. 엔터. 가사활동 지원 나와요. 자, 가사활동 지원 뽑아보시고요. 이번에는 후원회원 수인데 여기 정의된 이름을 어디까지 정의해라 표시가 없어요. 그쵸? 후원이라고 어디까지 일단 줄 거냐면은 프로그램 명서부터 범위가 잡아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프로그램 명에 대한 후원회원 수를 뽑기 위해서는 얘가 첫 번째 열이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D4에서부터 H12셀까지 좀 범위를 잡아보세요. 그러고 여기 이름 상자에 이름을 후원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러고 해보겠습니다. 자, 공부방 지도의 후원회원 수를 뽑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등호 적고 vlookup 룩업 밸류에는 프로그램 명인 공부방 지도를 찍고요. 쉼표. 테이블 어레이에는 아까 후원이라고 이름 정한 범위를 쓸 거니까 후원이라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콜 인덱스 num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열번호인데 후원회원 수는 제가 범위 잡은 데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데이터죠. 그래서 5 하고 쉼표, 정확히 일치, 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 뽑는 거예요. 자, 뽑아보세요. 자, 출고일이 가장 오래된 대여 차종. 자, 가장 오래됐다라는 건 가장 출고일이 작은, 즉 제일 날짜가 예전 날짜인 그 차종을 뽑아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등호 적고 민을 적어요. 민이 최소값이죠. 그래서 출고일 범위를 잡고 괄호를 닫으면 최소값이 2014년 9월 15일 날 출고된 게 제일 빠르게 출고된 건가 봐요. 자, 이게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얻기 위해서 민 앞에다가 매치를 쓰는 거예요. 룩업 밸류로 민으로 구한 값이 들어갈 테고요. 요 뒤에다 쉼표. 룩업 어레이의 출고일 범위를 잡으시고 쉼표. 그 다음 정확히 일치를 고른 후에 괄호를 닫으면 아까 2014년 9월 15일 나왔던 거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뽑아줘요. 지금 얘가 날짜 함수를 썼었다 보니까 날짜 서식으로 바뀌어서 그런데 형식이 일반으로 가면 3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어찌됐건 이거를 그러면은 세 번째 있는 대여 차종이 출고일이 가장 오래된 대여 차종이겠죠. 그래서 이 매치 앞에다 인덱스를 붙여요. 그래서 어레이는 대여 차종 범위를 잡으시고 쉼표. 그럼 대여 차종 중에서 세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라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옵티마 2.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 구해보세요. 자, 일단 저는 2번까지 미리 설명할 거예요. 지금 48분이라 2분 정도 남은 상태라 2번까지 설명하고 좀 질문 받으러 돌아다닐게요. 자, 정의된 이름 고객을 사용하여 H14셀에 선택한 대여 차종에 대한 대여 고객을 표시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이름이라고 정의된 부분이 어딘지 모르고 사실 어디까지로 정의하라고 나와 있을 건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으로 정의한 부분은 일단 잠깐 유출해 보자면 대여 차종에 대해서 우리가 대여 고객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여 차종부터의 범위를 잡아놔야 할 것 같아요. 범위는 이렇게 잡을게요. 그래서 C4셀부터 H12셀까지 범위를 잡아서 여기를 제가 이름을 고객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름 정의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등호 적고 vlookup. 룩업 밸류는 찾는 값. 그래서 스타락스 차종을 찍어주시고 테이블 어레이는 아까 이름 정의한 이름을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범위를 따로 잡으셔도 돼요. 똑같이 범위는 들어가기 때문에 고객이라고 아마 잡힐 거예요. 자, 콜 인덱스 넘이라는 거는 여기서 대여 고객이 몇 번째 위치에 있냐 이건데 하나, 둘, 세 번째 위치죠. 그러니까 3. 쉼표. 그 다음 렌지 룩업에서는 여기서 대여 차종에 대한 정확한 대여 고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first 정확히 일치를 고르고 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 구한 거예요. 일단 잠시 인쇄하고 이따가 드릴게요. 네, 구해보시고 지금 3시 50분이니까 발열 체크하고 퇴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